소득 및 과표 계산입니다. 먼저 소득구분 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이 서식은 모든 법인이 작성하는 서식은 아니며 특정 사업 부문에 대해서만 당해년도 법인세 면제나 감면을 받는 법인인 경우 법인세 면제 감면 대상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소득구분 계산서의 작업 순서는 표준손익계산서 소득구분, 세무조정 반영, 배부기준 등록, 소득구분 계산 명세조회, 소득구분 계산서 순으로 작업합니다. 먼저 첫 번째 표준손익계산서 구분 탭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하여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표준손익계산서상 금액은 표준손익계산서의 금액이 자동 반영되며 2월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표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합계란에 자동 반영됩니다. 감면 명칭은 전자신고 시 필수값이므로 감면 명칭 아이콘을 클릭 후 감면 명칭을 등록하여 해당 란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합니다. 표준손익계산서에서 불러온 금액들은 개별분인지 공통분인지 기재해야 합니다. 개별분에서 감면 사업별로 나누어서 금액을 입력할 때 합계 금액을 한도로 입력해야 하며 입력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분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세무조정 반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정 반영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작성된 내용이 자동 반영됩니다. 자동으로 반영된 데이터는 과목, 구분, 감면사업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인세 등은 해당 없음으로 세무조정하면 됩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 금액은 상단 추가 아이콘을 클릭하여 한도 초과 금액은 상단에, 2월액 송금 산입액은 하단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배부기준 등록 탭을 클릭합니다. 배부기준 등록은 앞에서 공통분으로 설정한 금액들을 배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탭입니다. 배부기준은 과목별로 각각 매출액 비례로 할지 개별 송금 비례로 할지 선택합니다. 참고사항의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금액은 표준손익계산서 소득구분과 세무조정 반영에 의해 자동 반영되며 편집하면 편집된 금액으로 저장되므로 소득구분 계산서를 직접 편집할 때만 편집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구분 계산서 탭을 클릭합니다. 소득구분 계산서의 기타 처분은 세무조정 반영 탭에서 기타 잉여금 증강 항목에 해당하는 소득조정금액의 구분을 해당 없음으로 선택한 건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해당 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타 처분에서 소득조정 구분을 해당하는 사업 부문에 개별 안분해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는데 금액이 잘못 반영되어 있는 경우 재계산 아이콘을 클릭하여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모두 정상 반영되었다면 12번 과세표준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112번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란은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다음은 공제감면 추납세액입니다. 먼저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2번 작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구분란에 코드 도움을 통해서 구분값을 선택하면 선택한 구분값이 반영되고 감면 대상 세액을 반영할 때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법인세 과표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서 산출세액과 과세표준을 불러오며 감면소득은 앞서 작성했던 소득구분 계산서를 보고 직접 입력합니다. 이때 감면소득은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면율을 통해서 계산된 금액이 감면 대상 세액과 감면 세액란에 반영됩니다.
감면 구분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구분 추가를 클릭하여 직접 추가하고, 추가된 구분은 구분 조회를 클릭하여 근거법 조항을 선택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세액계산서를 보겠습니다. 해당 서식은 이번 신고분부터 전자신고 서식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몰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구서식이 아닌 신서식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입니다.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에서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금액을 해당 서식에서 불러오며 나머지 항목들은 해당 명세가 없기 때문에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서식들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세액 계산이 작성되었으면 반드시 2번 당기공제세액 및 2월의 계산에서 당기에 공제받는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분란에서 코드 도움을 통해 해당하는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두 번째로 사업연도를 선택합니다. 사업연도에는 전년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를 입력합니다. 요 공제액의 이월분란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당기공제 대상세액 1차에서 5차년도는 이월된 금액 중 당기에 공제받는 금액을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입력합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2011년은 1차년도, 2010년은 2차년도가 됩니다. 5차년도 이상 이월된 경우에는 5차년도에 합계로 기재합니다. 107번과 109번에는 당기분을 입력합니다. 단, 산출세액이 공제세액보다 적을 경우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109번을 수정합니다.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세액은 모든 최저한세 적용 전 공제감면세액을 확정한 후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확정된 조정관 금액을 최저한세 배제 순서에 따라 직접 입력합니다. 그러므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세액의 합계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의 조정감세액 공제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서 작성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메뉴는 회사 등록의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서식이 반영됩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우 작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서는 일반 연구개발과 신성장 동력 원천 기술 탭으로 나누어져 있고 서식 개정으로 연구소 전담부서 현황 탭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에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등의 구분값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외로 나누어졌던 부분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일반기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중견기업은 2013년도 사업 개시일부터 적용되므로 올해는 비활성화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당기분과 증가분 가운데 큰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첫 번째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는 둘 중 당기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기에 지출한 금액을 작성해주면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25%, 비중소기업의 경우 6%를 한도로 계산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당기분이 작성되었으면 증가분을 작성합니다.
연구 및 인력 개발비의 증가 발생액의 계산을 클릭하면 해당 과세년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가 해당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초과하는 금액의 50%, 비중소기업은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종전에는 연구인력 개발비가 없는 연도에 대해서 환산을 하였으나 개정세법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가분 방식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 합리화로 환산 계산이 없어지고 비용이 발생한 사업 연도수로 나누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하면 3번 공제세액 해당 연도 총 발생 금액 공제란과 증가 발생 금액 공제란에 금액이 자동 반영되며 프로그램에서는 두 가지 계산 방식 중 큰 금액을 자동으로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란으로 반영합니다. 서식 작성 완료 후 다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에서 계산된 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에 자동 반영됩니다. 공제세액 계산 서식이 작성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2번 단기공제세액 및 2월의 계산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구분과 금액은 입력 방법이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작성 방법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인 경우 전액 최저한세 배제 대상이므로 최저배제라는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저한세를 계산할 때 연구인력개발비를 제외하고 조정감이 계산됩니다. 작성 방법은 상단 툴바 최저배제를 클릭한 뒤 불러오기를 통해 연도별로 금액을 불러옵니다. 해당 란에 입력된 금액은 최저한세 계산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비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작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비중소기업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단기분과 증가분으로 각각 계산되며 계산 방식 또한 동일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계산 시 요율은 단기분의 경우 기초 3%의 추가공제율을 합산하여 최대 6%, 증가분은 40%로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분 추가공제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비중소기업의 경우 상단 툴바 지출 비율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출 비율을 클릭하여 불러오기를 하면 수익금액은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연구인력개발비는 당해 총 발생금액이 반영되며 하단의 지출 비율이 자동 계산됩니다. 여기서 계산된 비율의 50%가 추가 비율란에 자동 반영되며 추가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되고 그 이상은 절사되어 반영됩니다. 지출 비율의 50%가 3%를 넘더라도 추가란에는 그대로 반영되지만 계란에는 6%가 한도이기 때문에 6%까지만 반영됩니다. 비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단기분과 증가분 금액 중 큰 금액이 자동으로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이내 기업란이 작년부터 추가되었으며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면서 세액공제율이 축소되어 세액부담이 커지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설된 제도입니다.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회사 등록에서 비중소기업으로 선택한 후 유예기간을 클릭하여 차수를 입력하면 입력란이 활성화되며 공제율이 자동 반영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이내 기업의 공제율은 1년에서 3년 차는 15%, 4년에서 5년 차는 10%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작성이 완료되면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해당 란의 공제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제세액 계산에 금액을 반영했으면 단기공제세액 및 2월의 계산을 클릭합니다.
작성 방법은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와 동일하며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최저배제를 클릭합니다. 2012년 개정세법에서 비중소기업에 대한 석박사 인건비 최저배제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석박사 인건비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므로 해당 부분에 2012년도 금액을 입력하면 안됩니다. 다음은 공제감면세액 합계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작성된 서식에서 자동으로 반영되며 불러오지 않는 금액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150번 합계란은 법인세과표 및 세액조정계산서 123번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 세액란에 반영됩니다. 199번 공제감면세액 합계는 법인세과표 및 세액조정계산서 121번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 세액란에 반영됩니다. 참고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공제감면세액은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확정된 조정관 금액을 해당하는 공제감면세액 계산서와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에서 최저한세 배제 후 반드시 불러오기를 해야 합니다.